요놈이 볼 때 다 얼마나 되죠. 그래서 영마 위에서 남편이 놀고 있다면 불안하지 않은 모양인데, 이 남편이 자기 지막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럼 자식이 무슨 자식이 나왔느냐면, 대축, 생의 여자, 일묘생 여자, 그 다음에 정사생 딸이 나왔죠. 남편은 이모생 남편이 있잖아요. 이모생이 되는 건 뭡니까? 기토의 오가 여기다. 이제 사주가 명이 신약한 것은 가장 이모생은 남편을 가장 훌륭한 남편을 쌓는다. 그 원칙에 의해서 결국은 이모생 쫓아갔는데, 띠는 쫓아가서 어찌됐건 스담들을 보고 살았죠. 스담들을 보고 살았는데, 결국 이 을목이라고 하는 요소가 어떻습니까? 살아가기에 어떻습니까? 축, 해, 유, 시. 전부 다 을목이 말라 비틀어지는 모양이죠. 인간이 만약에 간목이었다면 남편이 장생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럼 사회적인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전 직장에서 아마 흑자로서 제가 그냥 간단한 거하고 시대가 당시 서방국이었다. 남편이 결국은 말라 죽는다. 그래서 경호년 아니면 임신년 아니면 의료년에 남편이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근데 요 임신년에 죽었어요. 경호년이 위험하다 본 이유는 을목이 임금의 그 이게 합을 쫓아서 가버리는 모양인데, 땅바닥에 오화가 장생이라는 별이 있으니까 이때 이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임신년에 경호신이 임신년에 결국은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결국은 몸이 많고 이상 말라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철학을 해보면 좀 감이 잡히죠. 이 팔자는 뭡니까? 자식 아들의 생산과 딸의 생산이 골고루 올 수 있는 팔자라고 보는데, 시야처럼 사주 자체는 뭡니까? 태양인 화가 불이 부족하니까 불띠를 만났다 모습을 모델 표현하는데, 어찌되든 천안지도 그게 사주가 너무 차가워서 아들의 생산이 조건이 좋지 않다. 남편의 선택에서 그게 아들의 생산이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축, 을묘, 정사생 여자를 만나는 딸을 낳았는데, 이 중에서 누가 꼴통이겠습니까? 자식 관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예? 누가 꼴통짓을 하겠습니까? 토끼죠, 토끼. 토끼띠가 내 집안 속에 놀기에는 어떻습니까? 흘려줬거든요. 결국은 꼴통짓을 하게 되고, 결국 토끼띠가 기본적으로 토끼띠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단 팔자가 있겠죠. 이 띠라고 하는 요소에 이놈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어떤 사회적인 목표 또는 재료, 피와 고기가 나왔는 재료는 이 해묘를 쫓아서 온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와 고기 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공거를 이룰 수 있을 없습니다. 공거를 이루기 힘든 조건이에요. 결국 그렇게 이 토끼띠하고 맨날 싸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요 한 가지 내용하고 또 하나는 뭐냐, 시집을 늦게 가고 반드시 길게 함께 사는 딸이 있을 것이다. 그럼 자식이 별이 치마폭에 놓여있죠. 요놈이 뭐냐면 충동에 의해서 흩어져 있으면은 결국 이때라도 길게 있지 못하고 움직이게 버리는데, 이렇게 합에 의해서 흔들려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치마폭에 결국 길게 놓여있는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뱀띠가 나오고 소띠가 나오면 다 이해되죠. 역시 이 토끼들 꼴통인데, 이 이제 띠라고 하는 어떤 별이 결국은 그 사람의 가계의 의미 내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어느 자리에서 왔습니까? 월에 있는 별로 조사하죠. 즉 이 사람 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부모 자리에 있는 것이 결국 자식 자리에 의해서 온 것이다. 그럼 자기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태어난 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생명이 잉태되어 나온 그런 의미에서 태어난 결을 의미하죠. 그래서 조상의 묘를 추측해나간 방법도 요 글자 자체의 육친으로서
신으로서 또는 이 글자 자체의 자형으로서 그대로 발음하면 그대로 발음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형제가 될 때 여럿이 있겠죠. 여럿이 있는데 이런 거의 관계죠. 이렇게 좌우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고 즉 자기 근본풀이가 되는 자리하고 자기가 서는 자리를 멀다는 뜻입니다. 조상의 묘가 멀다. 인계상충에 있는 것은 부모와 조부의 이런 자리가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여기에 상충이 있다는 것은 조상의 묘가 결국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곳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사오미 내지는 인 또는 수의 자리에 꼭 그 사람의 묘를 추측해 나갈 수 있다. 사오미라고 하는 것은 당국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세력이고 그 다음에 이노스는 그놈이 지향하에 관계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요 글자 생긴 모양에 꼭 조상의 묘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보통 조부나 조모의 묘가 요 글자의 하나입니다. 그럼 이 오라는 오는 것입니다. 오 갖는 것은 상관의 자리니까 상관은 뭐냐면 지역적으로 말하는 변두리를 이게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이상한 유치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관이다. 상관이라는 것은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또는 변방. 그 다음에 식신은 변두리에서 식신의 행동이 자유로움을 의미하지만 관과 뭡니까? 칭할 수 있는 곳이죠. 관과 칭할 수 있는 곳이니까 변두리와 중앙을 완매하는 통로로서의 어떤 식신이 그 다음에 현재나 정제는 뭡니까? 정제는 복잡한 번화가, 시장 이건 이해가 되죠. 시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편인 또는 정인 이런 묵시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행동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주거를 원칙 그 다음에 평관정관을 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리적으로 우리가 내가 행동이 불편한 것이니까 오로요 도시다 도시 중간 이런 거 오로 도시 중간 그래서 육친으로 쪼개본다면은 대체로 이렇게 그래서 상가는 실물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없어진 경우는 그 다음 현재 정지가 있다는 거죠. 복잡한 곳이라는 거죠. 공동에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거죠. 공동묘지가 현재 정지가 있죠. 그 다음에 주거나 집에 가까운 곳이다. 옛날에는 주거집에 가까운 곳만 요새는 그렇죠. 그 다음에 평관정관은 도로, 도시, 중앙 이런 지역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의정의는 뭡니까? 행동적으로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것, 종교적인 어떤 목적으로서 모여있는 곳, 도서관, 이런 것들도 의미하는 것이고, 편의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의 육친을 쪼개나갈 때는 이런 방법을 위해서 쪼개나가고, 그 다음에 위치에 실제 작하는 뭡니까? 미가 고개라면, 오가 뭡니까? 가장 높은 곳이 산 정상에 가까운 곳이다. 그리고 산 정상과 관계된 통로는 인과 수임으로 인은 뭡니까? 인은 바로 이제 연마가 되죠, 연마. 근데 요놈이 어떤 식으로, 요놈과 요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에 따라서 조상의 묘를 알다 모르냐. 또 공망도에 따른 것은 실무 잘 알지 못하거나 없어져버렸다. 예름이 공망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처럼 조상을 모시고 봉사하는 행위가 중요할 때는 이런 것이 요구가 되는데 요새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방법론으로 찾는다면
이런 방법에 의해서 조상의 묘 또는 조상의 묘가 어디든 간에 그과의 관계를 추측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놓여 있다면 이 사람은 조상이 능력이 있다 봐야 됩니다. 조상의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반대편에서 서로 상생하였다는 것은 뜻이 조상으로부터의 뜻이 누군가에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조부로부터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 묘월묘 그러면 이 글자 중에서 자나축이 들어와있다는 것이 무엇이라 되겠습니까? 자나축은 지역적으로는 물이거나 북쪽지방이나 물가나 북쪽지방이나 할 수가 있죠. 그것이 나와 역마로 되어 있느냐 삼합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은 삼합이 있다는 것은 내가 돌아볼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는 사회적인 행위 속에 그 묘와 관계된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계되는 거 연지에 있는 글자와 입지에 있는 글자죠. 입지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서로 합을 띄우는 것이 사회적인 목적이 되는 산업이 될 수 있는, 육화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요 글자가 갖는 성분이 불순하든 좋다. 예를 들어서 신묘에 얘는 미가 될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자기가 조상의 일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이 발생할 것이다 살아가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놈이 갖는 목적은 결국은 죄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이 위라고 하는 것은 묘감위의 일을 쓰다 결국 죄가 보상지 일을 해버리는 것이죠. 즉 이런 사람들이 결국 조상에 관련된 즉 사당을 지나는 제식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돈을 많이 소모시켜야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묘는 곧 뭐냐면 그 묘의 생긴 모양이나 위치를 우리가 띠에서 추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의 관계를 가늠하는 수학입니다. 예제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케이스 이제 몇달 질문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배움을 위한 방법이다. 이게 결국은 뭐냐? 이 학문이 결국 학문으로서 대접을 많이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필요성의 학문이야. 즉 문을 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 발자 들어본 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런 거 속에서 온다는 거죠. 결국 그런 정서 속에서 오니까 그런 정서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국적이한테 결국 이것이 학문적인 색깔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위한 종교가 되는 것이고 또는 주술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자꾸 술로서 넘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뚜렷하게 개선할 만한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방법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게 아니죠. 그냥 맑은 걸 가지고 이렇게 결국 써가주는 건데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주었을 때 우연에 의해서 우리가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걸 보고 과연 부적의 힘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부적을 써서 다 개성이 된다면 전부 다가 간판 걸고 부적만 열심히 그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부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케이스가 별로 안 타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뭐가 개입되느냐. 공이라고 하는 게 개입되지. 공이라는 것이 개입되니까. 결국은 오는 사람의 그런 정서, 써주는 사람의 정서는 그게 아니지만 결국 이게 결국 돈이 되는 거고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학문적인 어떤 이게 연구보다는 자꾸 부적을 쓰는 쪽으로 돌아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게 하나의 학문 세계인지 안 그러면 주술 세계인지 종교행위인지 그래서 분간이 안 가도록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것만을 사실은 몸이 아프다. 병원에 가는 이게 부적이죠. 배가 고프다. 이러면 밥을 먹는 게 부적이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부적. 그 다음에 결국 뭐냐 안 되는 걸 포기하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부적. 근데 안 돼 어렵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내고를 해줄 수가 있고 이게 참
보는 사람들 정서하고 명리학을 하는 사람하고 어려웠죠. 부적을 교화실 명세의 김홍기 씨라는 분이 이제 지난번에 회장을 부산에서 영리학회 회장을 했습니다. 지부장이죠. 했었는데 그 분의 제자 한림철학원 내라고 보수동에 가면서 백천동이죠. 거기 있는 사람이 방송에 한 번 떠들었어요. 유일한 매제자가 한림철학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방송에 한 번 뉴스계에서 이단처럼 네가 막 뭐라고 그런 말을 가서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몰리고 나서는 다시는 아예 적을 만들기 싫어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무적이 주는 것은 사실 심리적인 효과가 더 큰 거죠. 심리적인 효과. 된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효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 몇 번으로서 그걸 확실한 방법론이라고 그거는 이제 두고 보는 문제죠. 맞다 그러다. 왜 맞다 그러다가 아직도 수상을 하냐면 이걸 접근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접근. 그렇게 우리가 병에서도 병을 치료해가는 과정에서도 한만 해도 이거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있을 때 병이 났잖아 그래서 의사가 돌팔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병이 안 났다는 그냥 결과만 가지고 저 사람 돌팔이다. 매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건 잘못했는데 약이 바뀌어가지고 잘못 갔는데도 공치대가 나왔다. 결과 속에서 저 사람이 최고다. 이래서 몰아가 버려. 결국 답을 받아가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가지고 결과라고 개인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족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근데 영리한 역술이는 이제 아주 돈벌이에 빠른 역술인들은 웬만한 걸 가지고 이제 100만원 가지고 요거는 이게 내가 아니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한 사람은 참 이게 바로 인연이다 이러면서 자기 인연이 아니고서는 이걸 풀 수 없다. 그럼 내버려 두라 했죠. 그래서 결과는 결국은 문제로 가더라 이거죠. 심지어 더 심한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서울 장안에서 장난을 심하게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대운이 들어온다. 내년부터 재운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한 번창이 온다. 근데도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결국은 자기들이 하는 업에서 결국 전부 번창이 오겠죠. 근데 이건 대운 맞이를 해야 이게 옳게 대운으로서 자기가 하는 거지 백날 물을 댕겨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액을 금성비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노동은 자기뿐이 못 이기 싫은 것도 이곳이죠. 그래서 단지 이제 부적이라는 것이 막연한 어떤 불안감이라는 것이 행운을 주는 우리가 열쇠 이걸 가지고서는 행운이 온다 하더라. 막연한 불안감이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갖는 그 정도는 좋지만 이것에 의존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을 좋지 않다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간에 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하게 예술을 가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부적을 굉장히 효과를 빨리 나 심리적인 효과밖에 되게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 값을 하겠느냐 이름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부적을 안 쓰는 사람들은 이게 또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름이 들었다고 하죠. 물론 이 성명학은 제가 강의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온 책 한 권만 읽어보면 성명학에 갖는 그런 이론이 원리가 아주 단조롭습니다. 공부할 수업에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횟수라든지 오행을 우리가 조화롭게 맞추었을 때 그만 이름 값이 너무 아니다. 절대 아니다. 동일한 시에도 된다. 동일한 시에도 얼마든지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갖는 정서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성세가 일단 성세가 있는데 한역술인이 적어도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준다는 사람이 신은 이름이 들어가서 성공이 없다, 성공하기 힘들다 이랬을 때, 요 포인트에 갔을 때 생각을 못하죠. 근데 요런 포인트에 왔을 때에 정서적으로 시급이 나쁘면 되죠. 무슨 얘기할 거냐? 아, 나는 이름 들어가서 안 되는가? 이름이 오르게 돼 있죠. 그리고 요즘 요정도 지점에 갔을 때는 더 불안하죠. 나는 이름이 들어가가 역시 또 성공 조금 올라가다가도 또 내림하게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서적으로 누구나 다 이런 똑같은 적어도 그릇대로의 어떤 중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벌이나 정주현 씨가 막 체계를 발표를 들어가는 뭡니까? 실현을 해서 실패는 없다. 실현을 해서 실패. 이렇게 똑같은 이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아, 나는 역시 안 되는 것 같다. 이름이 들어갔었다. 출세를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이름이 좋아서 그래도 믿고 똑같은 그런 속에서 결국은 거지하고 재벌하고는 생각이 이 포인트에서 다른 거죠. 이래서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 시련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게 하는 작은 도구로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 정도지 이름이 바쁘기 때문에 출세는 누가 뭐 전화번호 뒤지면 김영삼이라는 사람도 천지, 노태우라는 사람도 천지입니다. 한자로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럼 그렇게 성명학자들한테 다를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태어난 생년월일시와 동화를 갖추었느냐 못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럼 사주가 준다 주가 된다 말입니까? 최근에 나왔는데 장면책 중에는 좀 양심의 소리를 해놨어요. 이름이 다가 될 수도 없다. 라고. 근데 돈벌이가 이렇게 조금 기분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자기 안 바꿔도 집에서 불러만 줘도 된다느니 이 이름을 쓰고 있으면 뭐 팔자 심지어 이런 사람도 봤어요. 팔자상에 있는 어떤 장애나 단점 그걸 그대로 말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이름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집에 갔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일부러 자기가 장면치를 안 가가 대충 사진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자, 그래서 저렇게 안 되는가. 그러면 결국 고민하다가 결국은 가지 나가지고 이름을 하나 세지. 그러면 결국 돈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안 해야지 하면서도 예술은 결국 값을 못 한다. 값을 못 하니까 결국은 제가 그러나 이제 많은 지식을 신생아들에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런 정서적인 악영향을 오래해서 기왕이면 내가 오행이 갖는 해주 조화를 갖춘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해주면 아플 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이름이 난다는 문제입니다. 열심히 심한 사람도 이런 말이 있어. 당신이 이런 병에 걸리는 이유는 바로 이름 글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심한 사람도 많습니다.